요즘 들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점점 더 조심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진영에 따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 진영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요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불가능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빠져있는 정치의 구조 자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양극화가 왜 한번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 걸까요?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책 차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학에 따르면 이는 틀렸습니다. 이런 정책에 따른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복지, 세금, 외교, 안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죠. 그럼에도 상대 진영은 논쟁하고 설득해야 할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됐습니다. 즉,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은 있어도 저 사람은 이해 불가능하다는 인식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치적 갈등의 성격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감정이 정치 판단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 변화를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정책의 차이보다 상대 진영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의 장기 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상대 정당의 정책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그 집단 자체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불신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아옌가 등 정치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상대 진영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보다 상대 진영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이성적인 정책 판단에서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바꿀 수 있어도 감정과 인식은 훨씬 천천히 그리고 완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등은 점점 더 강해질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갈등이 의견이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의 문제가 되면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자기강화적 루프, 즉 스스로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 루프는 대략 이런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이 커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의 주장을 차분히 검토하기보다 분노, 조롱, 위협 같은 프레임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틀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무지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요. 중도적이거나 양쪽 이야기를 모두 보려는 목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 결과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점점 더 강한 말, 극단적인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진영 내부에서는 같은 사상으로 결속되면서 상대에 대한 적대감도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누구도 특별히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을 방어하고 공격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 하지만 이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는 한 번 시작되면 저절로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미디어와 플랫폼에서 어떻게 더 강화될까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데에는 미디어와 플랫폼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 결과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비슷한 생각만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척되거나 공격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치우친 시각은 더 강하게 굳어집니다.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서 점점 더 빠르게 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와 플랫폼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분노, 공포, 조롱 같은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바로 클릭하고 바로 댓글을 달고 바로 공유하게 되죠. 반대로 차분한 설명이나 맥락을 정리하는 분석은 반응이 훨씬 느립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자극적인 메시지는 살아남고 침착한 메시지는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미디어와 플랫폼의 구조는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갈등을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극단에 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정치적 양극화는 사람들이 극단적이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덕성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과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는 원래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감정과 결합되고 정체성과 연결되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토론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의 성향이나 누군가의 악의로만 설명하는 순간 해결도 그만큼 막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구조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더 강하게 설득하거나 논리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기보다는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분노나 조롱 등 자극적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선택, 상대를 하나의 진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으로 보려는 시도, 그리고 지금 이 분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속 자극되고 강화되는 구조의 결과라는 인식. 저는 그 인식이 정치적 양극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 전에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는지를 묻기 시작할 때 정치는 다시 토론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